시진핑 국가주석이 당 서열 5위인 차이치 중국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에 대해서 사실상 2인자로 부상했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차이치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니까 곧바로 당 서열 3위인 왕우닝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당 권력 구도를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에는 2인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재확인시킨 겁니다. 지금 중국 상황을 Y타임스가 파헤쳐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25일 지난주 중국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그러니까 3중 전회가 막을 내린 후에 갑자기 왕우닝이 권력 구도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면서, 왕우닝은 중국 공산당의 이데올로기를 책임지는 인물로 25일에는 응앤푸종 베트남 국가주석의 장례식에도 참석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중국 관영신화통신이 3중 전회 폐막 후인 지난 21일 보도한 내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 주석은 이번 3중 전회 결정문에 작성해서 자신이 작성 조장을 왕우닝 차이치 딩쉐상은 국무원 부총리인데 서열 6위입니다. 이 세 사람이 부조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왕우닝이 수석 부조장으로 언급됨으로써 왕우닝이 차이치를 뛰어넘는 역할을 맡게 된 겁니다. 더더욱 이번 3중 전회가 중국 공산당에 있어서 아주 의미가 있는 행사였는데, 이런 3중 전회의 총정리를 왕우닝이 맡았다는 것은 그가 시진핑의 신뢰와 총애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전에는 이런 업무는 차이치 중앙서기처 서기가 수석 부조장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사실 왕우닝이 갑자기 시진핑의 총애를 받는 인물로 부상하게 된 배경에는 중국 권력 2인자로 불려지는 차이치에 대한 견제 성격이 강하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차이치는 시 주석이 비서실장격인 중앙판공청 주임을 맡으면서 당정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기구의 수장 자리를 꿰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앙서기처 서기와 함께 중앙 및 국가기관공작위원회 서기까지 겸임합니다. 여기서 중앙 및 국가기관 공작위원회는 2018년 당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중앙직속기관 공작위원회와 국무원 국가기관 공작위원회가 합쳐진 조직인데, 통일조직과 기획, 배치를 주 업무로 하는 실세 조정기관입니다. 업무 범위에 각급 당 조직의 정치, 사상, 조직, 작풍, 기울 지도와 함께 당원 간부에 대한 감독관리, 사정감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차이치를 이런 자리에 임명했을 때 시 주석이 직접 당정 업무를 관장하고 지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 그런 시진핑의 눈과 귀로서 차이치가 임명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해외에서도 차이치가 사실상 중국의 2인자라고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임명 1년 반 정도가 지난 지금 차이치 유상이 지나치게 부각되면서 권력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니까 시진핑 주석이 이를 적당히 흔들 기회를 찾았고, 이에 왕우닝을 차이치 앞에 내세움으로써 중국에는 2인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일깨워줬다는 겁니다. 시드니 기술대학교의 펑춘 교수도 왕우닝의 유상 제고는 차이치가 권력에서 부상하고 있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한 대응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는 독재의 특성상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2인자가 존재하게 되면 독재자 위상 또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블룸버그 통신은 차이치가 중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으로 조용히 부상하고 있다 그러면서, 차이치가 당내 서열 5위지만 실제로는 2위 리창 총리를 웃도는 권력을 행사한다라고 짚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펑춘 교수는 시진핑은 차이치가 너무 많은 권력을 가졌고 자신에게 도전할 수 있다는 루머에 매우 민감하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는 차이치의 권력 일부를 왕우닝에게 나눠줌으로써 자신이 차이치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 사람임을 만방에 보여줬다라고 밝혔습니다. 펑춘 교수는 그러면서 그러니까 시진핑이 뇌졸중으로 고생한다는 루머가 퍼지자 그는 해당 루머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베트남 대사관으로 가서 조문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RFA는 지난 15일부터 18일 베이징에서 3중 전회가 열리던 기간 동안에 시 주석이 뇌졸중을 앓았다는 루머가 러시아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널리 퍼졌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 주석은 지난 20일 베이징 주재 베트남 대사관을 찾아서
베트남 권력 서열 1위 응우엔 푸종 공산당 서기장 별세에 애도를 표했다라고 관영 CCTV가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왕후닝이 이렇게 차이치를 견제할 수 있는 물로 부상하게 된 것은 단순하게 이인자설과 관련된 것만은 아닌 듯 보입니다. 지금의 중국 상황에서 왕후닝의 역할이 중요한 때가 됐다라고 판단해서 시진핑이 왕후닝을 전면에 배치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시티대 샤밍 교수는 RFA에 시 주석이 덩샤오핑이 연 경제개혁 시대보다 마르크스주의 하향식 경제개혁을 고집하면서 중국 경제의 실질적 결과를 내기 어려울 것임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이 맞닥뜨려야 될 난제들을 다양한 정치 선전수법으로 돌파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 이런 업무에 적합한 인물로 왕후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왕후닝은 살아있는 제갈량으로 불릴 정도로 시진핑의 책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 그에게 여론과 사상을 통합하는 기구인 정협을 맡긴 것도 이 시진핑 사상을 공고히 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상하이에 있는 푸단대 교수 출신인 왕후닝은 1995년에 상하이방으로부터 실력을 인정받아서 중앙 무대에 진출하게 됩니다. 왕후닝은 이후 장쩌민과 후진타오의 국정 이념인 3개 대표론과 과학발전관에 이어서 시진핑의 치국 사상인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도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대에 걸쳐서 제왕의 책사로 활약을 한 겁니다. 왕후닝의 책략 핵심에는 기본적으로 강한 국가와 강한 당을 기반으로 한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세우는 겁니다. 지난 20여 년간 중국을 이끌어왔던 3개 대표론과 과학발전관 그리고 시진핑 사상의 공통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당과 국가의 존재라는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왕후닝은 중국에서는 정치와 당 그러니까 공산당은 완전히 하나가 돼서 물같이 흘러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정치체제 개혁을 말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정치 개혁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은 중국이 처한 현 상황에 대한 것이지 중국의 기본 체제에 대한 개혁은 결코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사상은 시진핑 정권 들어서 시진핑이 곧 국가다 하는 신념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시진핑을 옹이하는 것이 곧 중국의 발전이다. 이런 개념으로 진화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왕후닝의 사상은 중국의 전통에서 답을 구한 것인데 제왕적 통치체제가 중국 발전의 기본이고 이를 현대화해가지고 지금의 중국에 적용해야 된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의 중국의 이 시진핑 체제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마도 시진핑은 경제보다 안보를 더 중시하는 지금 이 시기에 경제를 회복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과제가 되어버린 이 상황에서 사상 통제와 새로운 선전선동으로 흐트러짐 없는 중국을 이끄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인물로 시진핑이 왕후닝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왕후닝을 사실상 2인자격의 중책을 맡겼다는 것은 경제 위기로 돌출될 수 있는 안보상의 여러 난제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 공산당 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정면 돌파하는 데 있어서 왕후닝이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또한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 카드를 시진핑의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기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중국 체제는 말로는 마르크스주의를 계승한 사회주의라고 하지만 이는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일 뿐이고 권력자들을 위한 권력자들의 나라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멋지게 분장하고 화장해서 중국식 사회주의로 재창출한 이가 바로 왕후닝입니다. 왕후닝의 사상은 공산당 체제의 모순과 정치 지도자들의 불안감도 적당히 감춰줬고 권력 투쟁의 무기로도 활용이 됐습니다. 또 눈여겨볼 것은 중국에서의 강력한 반미 운동도 왕후닝의 작품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2019년 6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왕후닝은 정치국을 총동원해가지고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전 당원을 대상으로 소위 초심을 잊지 말고 사명을 기억하자 이런 주제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처한 위기를 사상전으로 돌파하자는 개념인데 이 교육의 핵심에는 대미 선전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왕후닝은 이 선전선동을 총괄하는 교육공작 소조 조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이런 전 당원 교육에 들어가기 직전인 5월 왕후닝이 지휘하는 중앙선전부는
중앙방송국과 전국 성급 위성방송국에 16일부터 저녁 골든타임에 항미 영상을 매일 방송해서 항미 사기를 고쳐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후닝은 중국 사회에 이 애국주의 열풍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러나 중국 사회에 불어닥친 항미 정쟁은 국제적으로 중국을 오히려 고립시키면서 웃음거리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왕후닝이 설계할 앞으로의 중국의 모습도 대충 그려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왕후닝이 그러한 선동이 앞으로 제대로 먹힐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왕후닝이 설계하는 중국식 시진핑주의는 아직도 봉건 왕조 시대의 가치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경제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려 하지 않고 사상적 이데올로기로 돌파하려는 시진핑의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물론 그것이 시진핑의 한계이기 때문에 더 그러합니다. 와이탄 국제정세 분석의 추복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